자, 정치인이기도 하시지만 또 이제 경제 전문가, 경제학자이시니까 최근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른바 경제 부문에 주로 이 드라이브를 거는 것처럼 해서 여러 가지 지금 뭐 이 어젠다를 선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52시간제의 예외를 수용할 것처럼 하다가 또 아니올시다 했다가 25만 원 포기하겠다고 했다가 또 추경에다가 슬쩍 집어넣었다든지 또 이제 그게 클라이맥스가 어제 뭐 어디 방송에 나가서 했다는 민주당은 중도 보수 정당입니다까지 와 있어요. 지금 그런 상태. 그런데 자 이런 거는 이걸 이 가령 국민의힘 쪽에서 좀 그 2030의 가슴에 와닿도록 반박을 해 본다든지 그걸 좀 조목조목 좀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던데요. 근데 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분이 저 민주당도 중도 보수하겠다. 예. 그러면 웰컴. 해라. 조선 팔도가 그냥 다 중도 보수의 나라가 되면 웰컴. 매우 기쁘게 환영하는데 네. 문제는 뭐냐면 네. 입하고 손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반도체 52시간 그게 아주 대표적인 이념 과잉의 나라죠. 예. 서구의 우리보다 훨씬 노동운동의 역사가 긴 나라들도 네. 우리처럼 이렇게 경직적이고 획일적으로 안 해요. 네. 기준 시간이 있고 기준 시간보다 더 많이 일할 거는 노사가 합의하면 더 하게 그러니까 얼마든지 탄력적으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 이념 과잉의 586 체제라는 게 딱 그런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딥시크다, 뭐 오픈 AI다, 미국에 뭐 저 난리가 났는데도 우리는 지금 반도체 그것도 그 중에서 아주 저기 대체 불가능한 R&D 인력. 네. 그 중에서도 노사 합의를 통해서 자기가 하겠다는데도 그거를 막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기가 막힌 거죠. 지금 미국이랑 세계 경제는 저기 가고 있는데 우리는 한때 기적이었던 나라가 한때 기적이라고 얘기 들으면서 첨단 산업을 발전시켰던 나라가 지금 이 뒤에서 요만한 거 가지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저걸 보고 무슨 웰컴 투 중도 보수라고 얘기할 수가 없죠. 그리고 저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네들이 중도 보수라고 얘기하려면요.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노랑봉투법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그거 불법으로 파업해도 책임을 묻지 네. 않아요. 그러니까 온 나라를 파업 천국으로 만들어 그렇게 하는 나라 어디 있냐고 제가 물어봐도 아무도 대답을 안 해요. 네. 왜? 없으니까. 그런 법을 지금 내놨잖아요. 네. 그런 것부터 철회해야 돼요. 음. 저는 솔직히 제가 경제학자니까 윤석열 정부는 노랑봉투법을 막은 정부로 기억될 거예요. 경제학자들한테는. 네. 민주당은 거꾸로 노랑봉투법 같은 걸 만들어서 내놓은 당이고요. 네. 그러니까 그게 무슨 뜻이냐면 자신들의 정치적인 이득을 위해서 나라가 망하거나 말거나 아무 생각이 없는 그게 극좌예요. 극좌가 딴 게 아니라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 기억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노란 봉투법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한마디만 거들어 본다면요. 노란 봉투법이라는 것은 합법적인 파업이 아니고 불법 파업을 자행했을 경우에 빚어지는 손실에 대해서 그 기업주가 노조에 대해서 손해를 물을 수 있는 변상해달라 이런 걸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법. 그리고 가령 어떤 불법적인 파업을 해서 손해를 구체적으로 끼친 누구누구가 있을 경우에 그 사람을 찾아내고 그 사람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입법 증거를 대라는 것을 전부 다 기업주에게 다 떠넘기는 이제 이런 식의 법을 그걸 윤석열 정부가 다른 건 몰라라. 노란 봉투법이라는 걸 막아내는 그것만 해도 업적으로 해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지금 제가 말이죠. 80년대 90년대 초반에 그 동구권 여행이 쉽지 않았을 때 그때 이제 기자로서 좀 돌아다녀 본 모스크바를 비롯해서 뭐 블라디보스톡 뭐 그다음에 폴란드, 헝가리 다 다녀봤었는데요. 그때 거기 가서 봤던 놀라운 점 하나 오후 5시만 되면 불 끄고 다 퇴근해요. 어떤 직장이든지.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우리나라는 정말 불 켜놓고 24시간 불철주야 일하던 그런 모습만 보다가 야 사회주의가 참 좋기는 좋구나. 제가 어리석게도 그런 생각을 잠깐 해봤어요. 왜냐하면 기자가 24시간 일하거든요. 우리도 오후 5시에 불 끄고 집에 갔으면 좋겠다. 근데 요즘 젊은 분들은 그래도 그런 거 별로 싫어하지 않죠. 근데 네. 문제는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특히 R&D는 이 기술 첨단 산업은 자기가 집중해서 해야 될 때가 있단 생각이 말이에요. 쭉 하다가 그러니까. 끊기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2박 3일 동안 밤잠 안 자고 미친 듯이 면도도 못 하고 막 연구도 할 때가 있는데
그걸 그러니까. 너는 오후 6시면 무조건 집에 가. 그러니까 제 아는 분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같이 사이가 좋아가지고 같이 회사를 만들었어. 스타트업을. 네. 그리고 이 사람한테 주식 한 10% 떼줬어. 네. 근데 이 사람 아직도 일을 하는 근로자인데 돈은 많아. 네. 근데 일을 하는데 둘이 사이가 좀 틀어졌어요. 이 사람이 일 많이 하죠. 이 사람이 이 사장 고발하면 이 사람 감옥 가야 돼요. 그리고 이거는 친고죄가 아니라서 옆에 있는 회사에서 이 사장을 고발해도 저 감옥 가야 돼. 그러면 어떤 라이벌 회사가 있을 때 그렇죠. 그렇죠. 거기서 고발할 수 있네요. 그럼요. 이건 친고죄가 아니라서 제3자가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씨가 자기가 중도 보수라 그러면서 요즘에 뭐 트럼프 대통령한테 뭐라 그랬죠? 노벨 평화상을 추천하겠다는 뭐 내가 트럼프 대통령이면 이재명 씨한테 딱 그럴 거야. You're fired 이럴 거야 진짜. 진짜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근데 원장님 저는 말이죠. 누가 그런 얘기를 해서 나 이걸 어떻게 반론을 할까 싶은 게 뭐냐면 오늘날 그 가령 우리나라 그 삼성전자를 예로 들어서 이 반도체가 갑자기 멈칫하고 있는 것은 52시간제 예외가 적용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최고 경영층의 판단 미스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지 그걸 왜 52시간제 예외가 안 돼서 그런 것처럼 거기다가 떠넘기려고 하느냐라고 반발을 한다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게 이제 전형적인 민주당 논리죠. 근데 네.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 게 예. 최고 경영진의 판단 미스도 크다란 문제 중에 일부죠. 그게 네. 뭐냐면 오늘 신문에 났던데 삼성이 뭐 다시 시작하겠다고 하면서 했다는 거잖아요. 네. 조직 문화가 쇠락했어요. 자신들이 인정하는 게 그거예요. 음. 야성이 없어졌다. 그게 제일 큰 문제다. 그렇죠. 근데 그 야성이 없어진 게 네. 삼성만의 문제인가요? 한국 경제가 지금 그래요. 기업의 야성이라는 말 들으니까 참 신선하게 들립니다. 그럼요. 도전 정신이죠. 도전 정신. 그리고 내가 열심히 하겠다. 네. 근데 열심히 하겠다. 그 뒤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내가 열심히 하면 보상이 나한테 돌아온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과거 우리 고성장 시대 그랬죠. 네. 근데 지금은 뭐냐면 52시간제에다가 호봉제 따박따박에다가 내가 열심히 해도 이 경직적인 임금 체계 속에서 미쳐서 일해봤자 내가 더 돈을 받을 수가 없어요. 네. 이 임금 체계 속에서 남들도 그걸 싫어하고 네. 체계도 그래요. 시스템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의 굉장히 경직적인 시스템 이게 저는 이 586 체제 40년 58년 체제의 최대의 폐해가 이거라고 생각해요. 이 경제의 활력을 없애버리는 거죠. 왜냐 자기들이 하기 싫으니까 이게 티가 나면 안 되잖아요. 열심히 하는 사람하고 안 하는 사람하고. 네. 그래서 삼성이 지금 52시간제만 문제냐? 그건 아니죠. 그렇지만 그것이 가져오는 우리나라 전체의 경직적인 시스템이 바로 이 586 그 폐해고요. 586 체제 40년의 폐해고 52시간은 그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저 누구죠? 테슬라 이번에 그 트럼프 대통령 밑에 가서 정부 효율부 장관하는 저 머스크 있죠. 네. 머스크는 신모델 나올 때 그 직원들이랑 다 여기서 잤다는 거잖아요. 일주일에 100시간씩 일하면서. 맞습니다. 그 사람들 우리나라에 왔으면 당장 감옥이에요. 그러네요. 감옥 가서 오래 징역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경쟁이 되겠어요? 우리도 미국처럼 활력 있게 저렇게 첨단 기업 많이 나오고 주가도 많이 오르고 이런 걸 꿈꾸려면 경제 시스템도 그렇게 바꿔야죠. 근데 지금 제가 이 책을 쓴 게 정말 다 이 판때기를 갈지 않으면 진짜 어렵다. 근데 판때기를 갈 저력이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있단 말이에요. 누가 그래야 됩니까? 누가 어떻게 갑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지금 대전제는 아마 저희 시청자들께서 다 이제 공감을 하실 텐데 방법론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많이 떠들고 이걸 설득력 있게 말을 하고 이 판때기를 지금 갈아야 된다. 그리고 절망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우리 예전에 판때기 가는 걸 이미 2번이나 했어요. 언제요? 우리가 산업화 했잖아요. 한번. 네네네. 그때 판때기 완전 갈아쳤죠. 그랬죠. 산업화했고 그다음에 김영삼, 김대중 그 시기에 정보화 혁명 때 네. 우리가 또 판때기 한번 갈았어요. 그때 조선일보도 큰 일을 했습니다. 맞아요. 자부심 있습니다. 네, 조선일보하고 동아일보가 네. 저 공동으로 적어 있죠. 산업화엔 뒤져도 정보화엔 앞선다. 그런 패기가 지금 우리가 없잖아요. 아니요, 정말 제가 그걸 듣고 산업화엔 뒤졌으나 정보화엔 앞선다라는 캠페인을 그때 우리나라가 했다는 게 우리가 얼마나 패기만만한 사람들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가 지금 이제 와서 AI 1등이 되겠다. 우리나라가 지금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정신을 가진 사람이 있냐고요. 우리 정신이 지금 잠들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제가 많이 떠들고 다니려고 제가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께 이렇게 책을 갖다 놓는 게 제 책 팔러 나왔나? 그게 아닙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저는 이 책을 한 번이라도 더 이렇게 권하는 게 저한테는 정치예요.
예. 제가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한마디만 덧붙이겠습니다. 지금 원장님께서 산업화는 늦었지만 정부화는 앞서가자 이걸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함께 했다고 그러는데 조선일보가 혼자 한 것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네네네. 아니 동아일보도 같이 한 걸로 나와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제가 나중에 추후에 다시 확인해서. 네네네네네네. 자 진도를 나가 본다면 이제 이 국민의힘 당에서 나오신 분입니다. 지금 국민의힘 어떤 당이든 말이죠. 그 당에는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그 당의 브레인입니다. 브레인, 뇌.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당의 브레인 하면 민주당에서는 민주연구소가 뭐 있고 이제 이 국민의힘은 여의도 연구소가 있는 겁니다. 당 대표가 있고 뭐 원내대표가 있고 정책위 의장이 있고 사무총장이 있고 그분들보다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이 이제 여의도 연구원장이 여기에서 아무튼 조기 대선이 치러질지 안 치러질지는 아직 뭐 저희가 단언할 수 없습니다만 그러한 것들을 다 로드맵을 짜고 거기에 대해서 대국민 메시지가 뭐야 되고 특히 2030 세대들을 위한 국민의 힘의 전략은 또는 2030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인지 여쭙겠습니다. 만약에 어떤 대선 국면이 열린다면 저는 지금 2030 말씀 많이 하셨지만 저는 2030이 매우 안쓰럽고 미안하고 예. 그분들이 꿈을 꿀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그 사실 우리는 저 중년, 장년 이분들도 다 지금 고달파요. 네. 갑자기 이게 경제가 이렇게 내려앉고 있기 때문에 네. 제가 꿈꾸는 건 이런 거예요. 모든 세대가 그러니까 다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이 키우는 엄마들도 내가 이 힘든 세상에서 아이를 어떻게 키우지 이러지 않고 그리고 어르신도 꿈꾸는 노인도 꿈꾸는 나라. 네. 그리고 2030 지금 굉장히 위축돼 있는데 되게 2030이 제일 그 활기찬 꿈을 꾸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제도를 바꿔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건 저는 우리 국민들께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지난 40년 우리가 이 586 체제를 계속 유지하면서 가장 이득을 본 게 누군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가장 이득을 본 게 누구냐면 사회생활 제도를 해보지 않고 계속 정치권의 어떤 그 뭐랄까 낭인으로 살아왔던 사람들이 이 이념 패거리로 지금 있는 정치인들 네. 그리고 민노총 네. 같은 패거리로서 최저임금 올려주면 나가서 돌격법으로 뭐 데모해주고 이런 이해 공동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그 수혜를 받거든요. 네. 그러면 이런 수혜를 본 사람들이 계속 어떻게 해서든지 유지하려고 하는 사회 질서를 우리가 이제 새 판을 짜야 되는 때다. 네. 이 얘기를 이제 많은 분들한테 제가 얘기를 하고 많은 분들이 꿈을 꾸게 하려면 어떤 구체적인 제도가 지금 문제인가? 저분들의 권력을 유지시켜주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규명을 해야 되잖아요. 네. 이 판때기를 가는 작업을 이제 해야 되는 거죠. 판때기를 가려면 헌판을 쓸어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걸 누가 합니까? 지도자를 바꾸는 거 말고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책을 읽어보시면 아마 많이 아실 텐데 제가 이 책을 썼던 이유가 국민들밖에는 주체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 지금 그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 결국은 또 뭐냐면 국민 눈치를 봐요. 예. 자기가 지금 가진 거를 누리려면 어떻게 해서든지 국민들의 선택을 또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사람들도 4선, 5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께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네. 이게 지금 우리 젊은이들이 좀 희망차게 살게 하려면 나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나의 선택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께서 나의 기준이 뭔지를 굉장히 명확하게 갖고 계셔야 돼요. 내가 이런 기준을 갖고 있다라는 거를 정치인들이나 법관이나 지금 우리가 이번에 많이 보게 된 굉장히 정치 편향적인 지도층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국민들이 어떤 기준을 갖고 있는지를 알면 눈치를 더 잘 보겠죠. 네. 저는 그래서 국민들이 제가 진짜 지난 5년 동안 정치를 하면서 결국 남은 것은 국민들께 이 말씀을 꼭 분명하게 드려야 되겠다. 세상은 나와 상관없이 흘러가는 게 아니라 내가 마음속에 어떤 기준을 갖는지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가 아주 궁극적으로 세상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를 국민 여러분께 제가 읍소를 하고 싶더라고요. 근데 원장님 그 말씀 저희 1.1핵도 제가 반박을 못 하겠는데요. 그러나 그 꿈이 선거에 지면 물거품이 되잖아요. 일단 선거에서 이겨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 꿈도 이룰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가령 이재명 대표가 25만 원씩 살포를 하겠다 하면
국민의힘은 1인당 100만 원씩 주겠다. 뭐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선생님 제가 아까 그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는 예전에도 정말 인류 역사상 문명사적인 전환을 이룬 나라다 그랬잖아요. 저는 네. 그게 뭐냐면 우리 피 속에 뭐가 있다고 믿어요. 예. 다른 어느 나라도 못한 걸 우리가 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정신이 굉장히 독립적이고요. 그리고 그 에너지를 집중해서 결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네. 근데 제가 이걸 그냥 그 무슨 종교처럼 믿는 게 아니라 제가 어제 제가 이걸 예상한 건 아닌데 제가 이거 메모하느라고 들고 왔는데 네. 저희 이제 여론조사를 정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서 많이 하거든요. 네. 주 4일 근무제 어떻게 생각하냐. 예. 민주당에서 민주당에서 이번에 민생회복 돈 뿌리는 거 어떻게 생각하냐. 상속세 어떻게 생각하냐. 네. 이걸 다 물었어요. 예. 결과가 뭐냐면 저는 굉장히 놀랐어요. 전 연령에서. 근데 이 40대하고 50대는 조금 다르긴 한데 전 연령에서 공통된 흐름이 뭐냐면 퍼주기 싫어해요. 아, 그렇습니까? 민생회복지원금 싫어해요. 주 4일째 싫어해요. 왜냐하면 소득이 내려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데 우리 참 속담 중에 참 마음에 안 드는 속담이 하나 있는데 먹은 놈이 물 쓴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뭐 돈이 말한다. 돈 하면은 표에 그러니까. 영향이 있다 그러잖아요, 다들. 그 이제 예전에 우리 고무신 선거가 네. 코로나 때 문재인 정부가 왜 돈 뿌려가지고 재난지원금 전 국민한테 뿌려가지고 한 가구에 100만 원씩 다들 행복했어요. 네. 그리고 한우 사 먹고 안경 샀어요. 네. 근데 그 뒤에 세월 동안 국민들이 젊은이들의 어떤 갈급한 외침을 또 들었잖아요. 네. 저는 우리 국민들도 경험을 통해서 또 생각들이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보면 연령층과 상관없이 퍼주는 거 싫어해요. 그리고 전 굉장히 재밌다고 봤던 게 상속세에 대해서도 네. 돈 없는 사람들은 이게 부유한 사람들의 것만이라고 생각할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아. 이게 뭐냐면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정신이 내 거 막 뺏어가지 마. 그리고 내 돈 가져가고 막 엄한데 뿌리지도 마. 이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야 이거 우리나라 사람들 대단하다. 그리고 제일 대단한 게 선생님 말씀하신 그거예요. 불과 5년 전에 코로나 때만 해도 우리가 이런 생각을 그렇게 많이 안 했는데 네. 이 사회가 흘러가는 과정 속에서 젊은이들이 저렇게 외치니까 우리도 기성세대로서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시간은 걸리지만. 그래서 저는 어제 되게 기분 좋았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윤희숙 여기도 연구원장이 나오셔서 우리가 계속해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 그 근거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정말 실감나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 방향대로 계속 간다면 아무튼 우리나라도 이제 지금 이렇게 엉망으로 헝클어져 있는 것들이 다 제자리로 돌아오고 다시 한번 아까 말씀하신 야성 회복의 시간이 올 거라고 그렇죠. 믿습니다. 네. 네. 원장님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주 좀 모셨으면 좋겠어요. 아, 네. 바쁘시겠지만. 네, 오늘 감사합니다.